문제입니다. 둘 중 근육은 더 잘 붙고 살은 빠지는 것은 어느 쪽일까요? 1. 닭가슴살 대 소목등심살. 네, 정답은 닭가슴살입니다. 소목등심살은 단백질 외에도 지방이 많아 위에서 소화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닭가슴살은 고단백이고 지방이 적어 빠르게 소화 흡수가 됩니다. 이 닭가슴살은 그냥 먹는 것보다 운동 후 먹으면 더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삶은 달걀 대 두부. 네, 정답은 삶은 달걀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의 원천인 달걀은 근육의 합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식재료입니다. 두부는 지방을 연소시키는 효과를 주는 장점이 있지만 달걀에 비해 단백질 양 자체는 적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단백질과 다이어트에 대해 간단하고 쉽게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기계발 요약정리 자개 요정이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되면 우린 뭘 하죠? 네, 다이어트를 합니다. 다이어트를 할 땐 어떻게 해야죠? 네, 똑똑하게 해야 합니다.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다이어트를 하려면 식사를 소량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 이 단백질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단백질은 근육, 혈관, 내장, 피부, 머리카락, 손톱 등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 이들 총 무게는 체중의 약 16%가 된다. 이 중 특히 근육은 수분을 제외한 80%가 단백질이다. 두 번째, 호르몬과 효소의 재료가 된다. 무슨 말이냐고? 내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호르몬, 여성 호르몬, 성장 호르몬 등과 효소,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제, 전분을 분해하는 아밀라제 등도 단백질을 재료로 만들어진다. 세 번째, 1g당 약 4kcal의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즉, 기초 대사가 증가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자연스럽게 건강하고 보기 좋은 다이어트가 된다. 그리고 기초 대사가 높다는 말은 먹고 싶은 음식을 잘 먹어도 살이 덜 찌게 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무슨 말이냐고? 이 기초 대사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기초 대사는 살아 숨쉬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일일 에너지 소비의 주요 내역은 이 기초 대사가 60에서 70%, 신체 활동이 20에서 30%, 식사 대사가 10%입니다. 그만큼 기초 대사를 잘 조져야 살이 잘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기초 대사량 중 근육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 정도입니다. 보통 다이어트를 한다고 식사를 제한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단백질의 양도 같이 제한적으로 섭취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기초 대사가 줄어들게 되고 다이어트 식단으로 먹던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먹게 된다면 이미 기초 대사는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기초 대사를 능가하는 에너지원이 공급되게 되는 것이므로 살이 아주 쉽게 조금만 먹어도 쪄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그 유명한 요요가 작동하는 원리고 이것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요요와 단백질의 중요한 상관관계다. 그리고 근육이 감소하면 몸매도 잡히지 않게 되어 이쁘게 보이지도 않는다. 뱃살 마른 몸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매력이 떨어진다. 단백질을 먹어라. 자, 이제 헬창들이 두려워하는 주제다. 식사 제한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에서 공복이 되면 혈액 중 혈당치가 저하되는데 이 혈당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체내에서 여러가지 호르몬 작용이 일어난다. 그 호르몬 작용 중 하나가 근육을 분해해 아미노산으로 변환시켜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이때 단백질이 체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새롭게 근육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점점 근육이 분해돼 혈액 중으로 방출되어 버린다. 따라서 제한적 식사를 하는 도중이라도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았다면 근육은 점점 녹아내릴 것이다. 마이 프레셔스 근육. 더군다나 건강한 다이어트를 한다고 유산소 운동 또는 근육 운동을 같이 하는데 단백질이 충분히 보충되지 않으면 근육은 쭉쭉 감소된다. 결국 알고 보니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힘들어서 한 운동은 근육을 감소시키는 행동이었고 먹고 싶은 정크푸드 참아가며 건강하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육은 감소된다.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전쟁은 이기는 길을 확보하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전쟁이다. 자개 요정과 함께 가치 있는 정보로 알찬 2021년이 되자. 그런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소와 어떻게 먹으라는 건데 이상적인 것은 가급적 근육량을 감소시키지 않고 체지방을 줄이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기 위해선 우선 당연하게 아침, 점심, 저녁 몇 끼에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절대 조건이다. 단백질의 기준량은 한 끼당 20에서 30g. 이는 단백질 기준이다. 닭가슴살이나 삶은 계란의 중량이 아니다. 이를 식재료로 바꾸면 돼지고기나 닭가슴살 100g 정도, 고등어라면 한 조각 정도가 된다.
그럼 하루 먹을 총량을 식재료로 말하자면 고기와 생선을 200g, 계란 한두 개, 두부 등의 콩 제품을 사용한 음식을 두세 가지 섭취하면 오케이다. 그래도 잘 와닿지가 않는다. 우린 떠먹여주는 걸 좋아하니까. 끼니별로 예를 들어보자. 아침은 수면 중에 분해된 근육을 되찾기 위해 근육이 잘 붙는 동물성 단백질이 좋다. 전형적인 서양 식단이 좋은 예다. 토스트, 햄, 계란, 요거트 같은 조합이다. 모닝 삼겹살이 맛있는 이유가 여기 있었다. 먹어봤는지는 모르겠다. 모닝고기. 모닝고기. 오늘 아침에도 모닝고기 먹었다. 또 먹고 싶다. 모닝고기. 점심은 책에서는 스테이크, 샐러드, 밥 조금을 추천하지만 스테이크가 무슨 동네 쭈쭈바도 아니고 스테이크를 매일 먹기는 어렵다. 닭가슴살 한 덩어리와 가벼운 풀떼기, 밥 조금을 개인적으로 추천한다. 저녁으로는 요즘 마트에 가보면 고등어를 싸게 파는 것들이 많아졌다. 손질도 다 되어 있다. 심지어 얼려놨다. 세상 좋아졌다. 나빠지는 건 내 건강뿐이다. 아침, 점심에 고기를 메인으로 먹었다면 저녁엔 생선 종류가 어떨까? 하지만 생선도 매일 어떻게 먹나?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콩으로 만든 음식, 두부, 그리고 우리의 소울 단백질, 삶은 계란 등을 활용하는 것도 추천한다.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든다고 안다. 근데 생각해보자. 건강해지려면 건강하게 먹어야 하는데 돈을 한 푼도 안 쓸 수는 없지 않을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라. 예를 들어 삶은 달걀의 비중을 늘려도 좋다. 스스로 생각해서 상황에 맞게 만들어내자. 단백질을 이렇게까지 먹어야 하는 이유가 또 있다. 단백질은 압도적으로 지방이 잘 되지 않는다. 단백질은 체내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근육, 내장 등의 생성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에너지로 소비되거나 남은 것은 소변으로 배출된다. 단백질의 종류에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로 나뉜다. 동물성 단백질의 가장 큰 장점은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필수 아미노산의 함유량이 식물성 단백질과 비교해 많다. 식물성 단백질은 지방 연소를 돕는 효과도 높고 지방 함량이 적어 체지방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따라서 양쪽을 잘 조합해 섭취하는 것이 다이어트에 좋다. 우리 몸에 존재하는 10만 종류나 되는 단백질은 겨우 20종류의 아미노산 조합으로 구성된다. 단백질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다음 영상에서 아미노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